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제가 판서로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강제집행이나 강제집행 시 경매나 공매에 진행될 경우에 선순위 물권자 또는 선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특별법에는 선순위 물권자 또는 선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선 변제권 있죠? 우선 변제권은 뭐죠? 그렇죠. 후순위죠. 얘는 후순위. 후순위 물권자,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는 권리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그냥 최우선 변제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용어를 만들어내서 부르는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랑. 그래서 그냥 최우선 변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일단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권은 그냥 법원에 경매나 공매 시에 이 배당을 요구하는 요구권입니다. 요구권. 이 우선 변제권은 전액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해서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는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별, 연도별, 이게 도시지역인지 도시지역 아닌지 수도권인지 아닌지 이 표에처럼 연도별 또 이렇게 지역별로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하일 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요만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증금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 최우선 변제는 이 임차인들 후순위든 선순위든 상관없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만 있다면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최우선 변제의 요건 중요합니다.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항력만 있으면 선순위, 후순위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대항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대항력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리고 법원에 요구를 하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여기처럼 이렇게 기준해서 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이 소액 보증금 이내이고 대항력도 있어야 되고 그 대항력을 바탕으로 배당 요구를 할 경우에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디테일하게 이 네 가지 요게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요건이 소액 보증금, 아까 이 보증금 연도별로 이내여야 되고 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라는 건 뭐냐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 임의 강제 경매 등기 전까지 전입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늦어도 전입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매 등기가 되면 이후에 대항력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늦어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서 너희들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 그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게 배당 종기일입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뜻은 전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옮기지 말고 그 점유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이렇게까지 갖추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도 소액 보증금이어야 되고 배당 요구도 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임차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은 이 배당 요구서가 필수입니다. 이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는 거지, 이 채권 계산서하고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배당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배당 요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나 돈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서가 이 권리신고서하고 채권 계산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실수로 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권리신고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 배당 요구는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했다라고 해서 배당 요구로 보고 이 사람 돈 받아가니 나중에 이 보증금을 인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배당 요구서 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교부 청구입니다. 요 교부 청구는 요 세금에 대한 겁니다. 세금, 조세. 이 조세나 세금, 국가나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 교부 청구로서 배당 요구서를 대신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세금 받는 세무서라든가 지방관청들은 요 교부 청구로 대신합니다. 요 두 권리가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제출 서류라는 거. 그 다음에 권리신고서하고 채권 계산서는 이 두 가지는 배당 요구가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요거 꼭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보증금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둘 측에 손해가 발생되니 요거 꼭 필히 알고 계세요. 최우선 변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권리 지급 기준. 이렇게 연도별, 지역별로 이 보증금 이하일 경우는 이거를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지급하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담보 물권 설정일입니다. 우리가 저당, 근저당, 등기부상에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등기부에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근저당이 먼저 있고 뭐 이렇게 뭐 압류가 있고 뭐 가압류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 날을 기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게 2018년 만약에 10월 1일 날 설정돼 있다. 이래서 경매가 진행됐다.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또는 후순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선순위, 후순위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전입했던, 나중에 전입했던, 그걸 기준해서 전에 전입했던, 나중에 전입했던 상관없습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2018년 10월 1일 기준 요거를 봤을 때 10월 1일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랬을 때 이 지역이 서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1억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만약에 여기서 임차인 보증금이 1억입니다. 1억. 일때
1억 1000만원 이하니까 1억이니까 소액보증금이 되죠. 그러면 1억 중에 3,700만원을 제일 먼저 배당해 줍니다. 법원에서 최우선 변제로.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엔 3,700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근저당 우선 변제권자들 배당 받고 암소세 먼저 받고 얘 받고 남은 게 있으면 이 1억 중에 3,700 뺀 나머지를 또 배당 받겠죠. 또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얘가 제일 먼저 받고 나머지 부분은 또 우선 변제권으로 또 배당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된다는 거,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담보물권 설정일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등기부상에 담보물권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말들이 많아요. 경매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법원에서는 일단 담보물권 설정일, 저당, 근저당, 유사담보권자인 담보가 등기, 전세권은 이런 요건일 때 해당되고요. 이런 권리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배당표 작성일로 봅니다. 배당표 작성일은 경매가 낙찰돼서 배당표를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배당을 확정 지어서 그날 배당표를 작성한 날 기준하는 겁니다. 이 날을. 이 배당표 작성하는 날을 기준해서 그 연도 지역별로 맞는 금액에 해당되면 준다는 거, 배당표 작성일이 있고요. 또 하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발생일. 이게 뭐냐면 이건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아까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담보물권자들이잖아요. 거의 전세권,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이렇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물권자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발생일도 일부 법원에서는 이 판례, 대법 판례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 다 저당, 근저당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특이하게 없는 권리들도 있거든요.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 가압류만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만약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적용하는 법원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확실하게 공시가 등기부에 명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배당표 작성일로 법원에서 일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에서는 지급을 담보물권을 기준합니다. 최우선으로. 근데 담보물권이 없다라고 할 때는 아까처럼 2번, 3번 배당표 작성일 또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발생일로 최우선 변제 지급 기준일을 요 날로 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담보물권 저당, 근저당이 없다라고 했을 게 등기부에 없을 경우에는 이 관할 법원에 한번 문의해서 무엇을 지급 기준일로 최우선 변제를 지급하는지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택임대차의 소액 보증금에 따른 최우선 변제 지급 기준은 아까 지급 기준 권리, 아까 요거 담보물권, 배당표 작성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설정일을 기준하여 지역 연도별 소액 보증금 이내에 아까 요 표 오른쪽에 있는 표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다 적용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제 집행, 경매나 공매 시에 낙찰가액에 법원 경매 비용을 제외한 2분의 1 범위에서 선순위 물권자, 채권자보다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하여 배당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낙찰가가 1억이에요. 1억.
1억이면 1억 다 해서 이거를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는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낙찰해서 임차인들이 최우선 면제를 이 1억에서 다 주어버리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게 없으니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2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5천. 여기서는 그냥 경매 비용을 그냥 빼고 5천이라고 가정해서 이 5천 이내에서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를 나눠 갖는 겁니다. 1억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1억에서 반만 50%만 한도해서 너희들 먼저 지급해 주겠다는 거고요. 다 지급해 버리면 나머지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없잖아요. 일단 공매는 잉여주의입니다. 잉여주의는 뭐냐면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경매 신청 채권자하고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일단 배당받아갈 채권자들을 또 경매 신청한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잉여주의이기 때문에 다는 못 주고 거기서 2분의 1만 우선해서 주겠다는 기준입니다.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지역별 연도별 확인 방법 어디서 확인하냐? 최우선 변제 이 표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인터넷 등기소,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 치시고요. 거기 안에 고객센터 란에 여기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보면 주택하고 상가 이런 표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표.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판서로서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건, 최우선 변제의 요건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제출 서류, 꼭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국 기준 권리, 제일 먼저 담보 물건 설정일이라는 거, 요것들 없으면 요거 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 주는 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준다라는 거, 그리고 현순위, 후순위 상관없다라는 거, 다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권리분석 하실 때 요거 잘 참조하셔서 권리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